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18년 경력의 경매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몽땅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모이고요. 오늘은 제2강입니다. 2강에서는 오늘 강의가 이론이 끝나는 대로 강의 말미에 초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입찰해서 손해볼 만한 경매 사건을 권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 이어서 2강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권리.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집행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부동산의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90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권리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매각 실시 등의 사실을 알리고 최고하기도 합니다. 최고한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권리 신고를 해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적어서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작은 2. 매수 신청 보증 금액과 보증 제공 방법.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게 민사집행규칙 63조, 71조, 72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일 입찰에서는 그 보증금의 제공을 금전, 자기압수표, 은행 등과 직업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으로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현재는 금전 또는 자기압수표인데 예를 들어 최저 매각가가 5억짜리라면 보증금이 10%니까 5천만원. 5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자기압수표 한 장을 꺼내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기일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입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기간입찰이라는 얘기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매수 신청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그 입찰 공투들을 전부 개찰을 해서 1등,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 방법인 거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매 사건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 또는 30%. 서울은 대체적으로 20%이고 경기도 지역에 30%짜리가 있고 다른 시도에도 30% 또는 20%인 법원이 있기 때문에 각 법원마다 다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재경매 사건을 입찰할 경우에는. 그리고 작은 3번 매각기일의 통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은 민사집행법 104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매각기일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권리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매각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했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람에게 매각기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등기우편 송달. 송달은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등기부등본이나 권리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해야 합니다. 반가로 2번 송달 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민사집행법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절차를 밟아서 공시송달은 해야 되겠죠. 공시송달. 3번 반가로 3번 외국 송달의 특례. 집행 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송달이나 통지를 함께 하면서 계속 외국으로 송달해 줄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받을 주소와 영수인을 정해 가지고 상당 기간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4번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121조 1항에서 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또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공유지분권자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위 통지가 없었더라도 아무 이의 없이 아무 불복 없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즉 자기 권리는 자기가 주장하고 권리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 공부를 한 분들은 맨 처음에 법 공부하면은 듣는 말이 법 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4번, 큰 4번,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 현황조사서라든지 매각물권 명세서는 집행법원 민사집행과에 그 서류 사본을 비치한다고 1항 말미 권리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반가로 1번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점유관계, 현상, 차임, 월세죠, 보증금 액수 등 여러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적정한 금액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동산의 사실관계, 점유관계라든지 현상, 차임 보증금, 권리관계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매각 조건을 결정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그 정보들을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로 2번 집행관은 조사 후에 현황 조사 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 부동산, 경매 목적물이겠죠. 이 목적물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면 등을 붙여야 하고, 경매 목적물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제시의 건물이라든지 건축 중인 건물 등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임대차 관계, 또 토지의 경우는 도로 여건, 규제 여부 또는 맹지냐 아니냐, 위법 건물이 존재하느냐 등은 매수인에게 크게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에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그 건물을 출입하거나 또 채무자, 건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질문이나 문서 제시 요구를 할 수 있고, 문이 잠긴 경우에는 잠기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반가로 1번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감정평가인으로 하여금 매각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가를 정해야 합니다. 최저 매각가는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금액 이하로 매수 신청서를 넣는다면은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그 이상의 금액을 써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수주의, 그러면은 거기에 소멸주의는 반대 개념이다 써놨는데, 뭐 인수주의, 소멸주의 공부 안 했더라도 단어만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인수주의에 인수할 부동산 위의 부담,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평가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무하고 X자를 써놨잖아요. 실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말미에 분석할 경매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런 건 봤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 분묘 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각종 규제, 내용 등도 평가서의 기재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신고의 최고. 여기서 최고 그러니까 최고로 좋다는 의미의 최고가 아니고 독촉의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라 뭐 이런 거죠. 경매에서는 해당 권리자에 대해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합니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매각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한테 자신의 채권 원금이나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에 대한 계산서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여기서 뭐 비용, 기타 부대 채권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넣은 경매 진행을 위한 비용, 가집행 비용이라고 실무에서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 가등기 권리자 한테는 그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 권리 예약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보존을 위한 권리 예약 가등기인지를 집행법원은 신고하도록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를 신고하도록 최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구나 라고 간주해서 순위 보전의 가등기를 보고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무소,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공무소라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서나 시도, 시군, 구청 얘기하는 거고,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세청에도 최고를 합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국세죠. 지방세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에까지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합니다. 이것은 우선 배당 채권인 조세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금액은 얼마인지를 통지받아 가지고 이거를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잉여주의라고 그러죠. 반대말은 무잉여. 무잉여이면 경매를 진행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돈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주간 공무소에 대해서는 조세 등에 대해서 교부 청구하라. 개인 같으면 배당 요구에 해당되는 거죠. 교부 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당 공무소에 대한 최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하고 비치.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점유관계,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가처분에서 가처분이 소멸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상권의 개요 등을 적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매각 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황조사서하고 감정평가서도 각 사본을 함께 비치하게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부동산의 물적 담보 상태하고 취득할 종물이냐, 주물종물이라고 얘기하면 아시겠죠. 주된 거에 속하는 게 종물이니까 종된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최저 매각 가격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해 가지고 적정 가격에 매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반가로 2번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경매 물건의 권리라든지 현황, 가격 분석 등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그 사본을 민사집행과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 권리 분석을 할 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실전 권리 분석 사례는 초보자들이 잘 모르고 입찰해가지고 입찰보증금을 소위 날리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소기준권리 요표는 1강에서 올렸지만 제 강의에서는 말소기준권리나 말소기준권리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고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 말소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 뒤에 오는 모든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많은 건 다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소 기준의 권리는 그 종류가 건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의 종류가 됩니다. 맨 앞에 있을 때는 등기부상에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이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 5번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전세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전부 일부분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1호는 101호 전체라 해야 되지 101호 중 우측으로부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했거나
그 전세건을 근거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1호 일부의 전세권 설정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실전 사회 분석은 2018 타경 713195 매각기일은 2018년 10월 16일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72 부천중동역 프로지오 108동 7층 호수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나 채무자들이. 아파트 33평형이고 감정가는 4억 3,800만원, 최저 경매가가 2억 1,462만원, 반값도 안 되네요. 여기는 부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그러니까 1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7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한 번 되면 7천에 70%니까 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 경매가는 49%인 2억 1,462만 원이고 입찰 보증금도 그 10%니까 2,146만 2천 원이고요. 청구 금액, 청구 채권은 3억입니다. 3억. 이게 지금 1순위 건조당이 신땡땡님으로 되어 있으면서 3억이던데 원금이자 합쳐서 3억이라는 얘기겠죠. 전부터 뭐 3억 빌려주면서 3억 설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120%, 3억 6천에 이렇게 설정하지. 3억 빌려줬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18년 3월 20일, 감정평가일은 2018년 3월 27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8년 5월 30일, 입찰 예정 기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경매 정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글씨가 적어져서 안 보여서 제가 잘라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 자료를 또 보시더라도 여기 권리관계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뭐 이 아파트 주소 똑같고 감정평가, 유찰된 내역, 또 임차 내역 다 돼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4억 3,800이었었는데 2018년 8월 7일 날 유찰이 되었고 그 70%인 3억 660만 원이었을 때 2018년 9월 4일에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49%가 되어서 2억 1,462만 원, 2018년 10월 16일이 매각기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오땡땡님이 2013년 1월 28일, 확정일자는 2013년 1월 25일 받았고 배당 그랬는데 여기는 배당 요구 종기를 기입할 것 같은데 날짜가 안 적혀 있잖아, 그죠?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뭐 전부 다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고 점유하고, 그리고 2015년 1월 27일 날 4,500만 원을 정액했는데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정액할 때마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5일 날 8천만 원 정액해 주면서 또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이 3억 4,500만 원이 되어 있죠. 자, 등기부 내역이 오른쪽에 등기 권리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해당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저당권 신땡땡님이 2018년 2월 9일 3억 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등기부 상에서 건저당,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보다 제일 여기서 앞선 게 2018년 2월 9일 3억짜리 건저당이니까요. 뒤에 거는 다 말소가 될 거고요. 이 앞에 것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 금액외로 전액 4억 3,500만 원이죠. 인수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뒤에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요 다음에는 경매정보지 연결된 거고, 여기에 뭐 또 전입세대 직접 열람하니까 2013년 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비 체납액은 없네요. 2018년 7월 24일 현재. 이거는 뭐 보증금 받아갈 사람이니까 관리비 체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임차인이. 그래서 안 한 것 같고요.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타경 71319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시 살펴보면은 최순실이 건조한 건은 2018년 2월 9일인데 이것보다 앞선 오땡땡님의 임차건이 돼 있다는 게 보이잖아, 그죠? 이거는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한 내용이고 2013년 1월 25일 3억 4,500 전입돼 있고 확정일자는 비고란에 기재했다. 비고란은 밑에 있죠. 근데 배당 요구 여부가 없어요. 배당 요구 일자가.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확정일자는 3번에 걸쳐서 다 받았고요. 여기 밑에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항력 여지 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그 배당금을 다 받아갈 텐데 여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뭐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여기도 보면은 임대차 관계 일명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아파트 주소지는 똑같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니까 뭐 임차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해서 안내문을 교부하고 왔다는 얘기고 부동산 현황은 주거용 아파트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봐도 내용은 동일하죠. 2013년 1월 28일 날 전입 보증금 전체는 3억 4,500만원. 이제 전입 세대 열람도 아까 내용과 똑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오땡땡님이 2013년 1월 28일 전입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기 배당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즉 인수할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딱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권리는 다 말소되고 앞에 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인수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억 4,500원 인수한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본 대로 배당 요구 날짜는 없어요. 세 군데다. 그러면서 이거 금액 합친 거 3억 4,500원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감정가가 4억 3,800인데 제가 이 아파트 시세를 대략 알아보니까 4억 3, 4천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2억 1,620만 원이 최저 경매가에 있었죠. 2억 1,620만 원에다가 별도 인수해야 되는 금액 3억 4,50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약 6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5억 몇천만 원. 이 4억 3천짜리를, 4억 3, 4천짜리를 5억 몇천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은 2018년 10월 16일에는 응찰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감정가를 시세로 본다 하더라도 4억 3,800에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 3억 4,500만 원을 빼면은 그 차이가 9,300이에요. 9,300만 원이 최저 경매 가격이 됐을 때 입찰을 한다 해도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4억 3,8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도 응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금액 미만으로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남게끔 응찰을 해야 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거 다음에 뭐 권리 분석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앞서서 전입도 돼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게 3억 4,500 인수하게 됐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도 하고 있고 보증금도 줬고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확정일자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정일자를 빼줘 놓은 물건도 결국은 그 보증금을 이 사건처럼
인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바로 3강 때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